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독일어권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철학적 사유를 담은 작가입니다. 그는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말테의 수기, 두이노의 비가 등의 작품을 통해 인간의 내면, 사랑, 예술, 고독, 성장에 대한 깊은 사색을 남겼습니다. 릴케는 단순한 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유럽 전역을 떠돌며 낯선 곳에서 새로운 영감을 찾고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으려 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시와 편지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철학적 조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릴케가 남긴 명언과 그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독을 사랑하라. 진정한 성장은 홀로 있을 때 온다.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릴케는 고독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내가 삶을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홀로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가 젊은 시인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내가 사랑을 갈망하는 이유는 아직 혼자가 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랑은 혼자서도 충분히 충만한 사람이 만났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어떤 이들은 그에게 외롭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진정한 예술가와 철학자는 고독 속에서 가장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다. 고독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릴케의 감동적인 일화, 한 젊은 예술가를 변화시킨 편지. 릴케에게 한 젊은 시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시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릴케 선생님, 저는 시인이 될 수 있을까요? 릴케는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시를 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가?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쓰세요. 그리고 타인의 평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진정한 예술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으로 엮여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며 우리의 길이 맞는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릴케는 말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길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가?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나아가세요. 사랑에 대한 릴케의 철학, 집착이 아닌 성장하는 사랑. 릴케는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다. 사랑이란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다. 사랑이란 각자가 자기 자신을 완성해가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그는 한 연인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렵다면 그것은 아직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잃어도 남아있는 것이다.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서로가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릴케가 말하는 삶의 태도, 질문하며 살아라. 릴케는 단순히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질문을 품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답을 찾으려 애쓰지 마라. 대신 질문을 사랑하라. 질문을 간직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너도 모르게 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답을 빨리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릴케는 말합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려 하지 말고 질문의 과정 자체를 즐기라고. 릴케가 말하는 예술과 창작, 기다림의 미학. 릴케는 창작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을 깊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다. 예술은 조급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삶을 깊이 경험하라. 그러면 언젠가 그것이 예술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는 한 젊은 화가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지금 당장 걸작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내 삶을 조용히 살아라. 그러면 언젠가 내 삶이 걸작이 될 것이다. 진정한 창작이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삶의 깊이에서 나오는 것이다. 릴케의 감동적인 일화, 거리의 소녀에게 준 선물. 릴케는 평생 가난했지만 돈보다 영혼을 채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어느 날 그가 한 친구와 함께 거리를 걷고 있었다. 구석에서 초라한 모습의 어린 소녀가 손을 내밀며 구걸하고 있었다. 친구는 안쓰러운 마음에 동전을 꺼내려 했지만 릴케는 친구를 말리고 대신 소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내가 줄 돈이 없지만 너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시를 써줄게.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누군가 너를 위해 시를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해줘. 며칠 후 그 소녀는 릴케를 다시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동전 대신 릴케가 쓴 짧은 시가 적힌 종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소녀는 말했다. 이 종이가 내게 돈보다 더 큰 희망을 줬어요. 릴케는 단순한 시인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릴케는 한 젊은 예술가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조언을 남겼다. 너의 예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걱정하지 마라. 모든 위대한 것은 천천히 자란다. 사과도 나무에서 충분히 익어야 비로소 가장 달콤한 맛을 내는 법이다. 우리는 종종 빨리 성공하고 싶어하고 금방 인정받기를 바라지만 릴케는 모든 것에는 제때가 있다고 말했다. 삶의 모든 경험이 너를 만들고 있다. 조급해하지 마라.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겠지만 너는 이미 성장하고 있다. 릴케가 말하는 사랑,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것. 릴케는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돕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그는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좋은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을 돕는 것이다. 그는 연인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더라도 너 자신을 잃지 마라. 사랑이란 서로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릴케의 감동적인 일화, 묵묵히 꽃을 지켜보던 시인. 릴케는 젊은 시절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서 몇 달간 머물렀다. 그곳에서 그는 늘 정원 한쪽에 있는 한 송이 꽃을 바라보곤 했다. 수도원의 수도사는 궁금했다. 릴케 선생님, 왜 매일 그 꽃을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보십니까? 릴케는 조용히 미소를 짓고 대답했다. 나는 저 꽃이 피어나는 모든 순간을 보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움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너무 바빠서 그것을 보지 못하죠. 며칠 뒤 릴케는 그 꽃을 위한 시를 한 편 썼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꽃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삶의 모든 진실을 들을 수 있다. 릴케에게 있어 관찰과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삶의 깊이를 발견하는 과정이었다. 릴케와 로댕, 위대한 조각가가 들려준 조언. 릴케는 젊은 시절 유명한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의 비서를 맡으며 그에게 예술을 배웠다. 어느 날 릴케는 로댕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선생님, 저는 요즘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영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로댕은 릴케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그를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말했다. 릴케, 네가 시를 쓰고 싶다면 먼저 세상을 깊이 바라보아야 한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그것을 너의 안에 가득 채워라. 그러면 너는 다시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날 이후 릴케는 한 사물을 깊이 바라보고 그것을 오랫동안 음미하는 습관을 들였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는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이 깨달음을 전했다. 작가가 되고 싶다면 먼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것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자신의 내면에서 조용히 익혀라. 그러면 언젠가 그것이 자연스럽게 글이 되어 흘러나올 것이다. 진짜 예술은 완벽한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삶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릴케와 한 노인의 대화, 예술이란 무엇인가? 릴케가 한적한 마을을 여행하던 어느 날이었다. 길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다. 릴케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 그림을 구경했다. 노인은 몇 시간 동안 붓을 움직였지만 그가 그린 것은 단 한 줄의 선이었다. 릴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한 줄만 그리십니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름다운 선을 그리기 위해 내가 걸어온 인생 전체가 필요했기 때문이지. 릴케는 이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적었다. 진짜 예술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의 집합이다. 릴케는 그날 이후 더 깊이 보고 더 느끼며 더 천천히 쓰기 시작했다. 릴케의 마지막 편지, 죽음을 앞둔 시인의 조용한 외침. 1926년 릴케는 병으로 점점 쇠약해졌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마지막으로 한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배울 것을 남겨둔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조차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그의 마지막 말들은 그가 얼마나 깊은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준다. 릴케는 단순한 시인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느끼고 사랑한 사람이었다. 릴케와 장미, 마지막까지 아름다움을 사랑한 시인. 릴케는 죽기 전 친구가 병문안을 오자 침대 곁에 놓인 한 송이 장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장미만큼은 곁에 두고 싶소. 그는 꽃을 사랑했고 그것이 가진 순간의 아름다움과 덧없음을 시로 표현했다. 그리고 그는 장미를 보며 마지막으로 이런 시를 남겼다. 오, 장미여, 나의 삶이 너를 닮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이 순간을 받아들이리. 너는 피어나되 그 향기를 주장하지 않고 너는 시들어가되 그 빛을 아쉬워하지 않네. 나는 너처럼 살고 싶다. 어떤 순간에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에게 장미는 단순한 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태도였고 시들어가면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존재였다. 릴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삶을 한 송이의 꽃처럼 겸허히 받아들이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아름다움을 놓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시인이었다. 릴케가 말하는 침묵이 주는 의미. 릴케는 파리에 머물며 작은 카페에서 글을 쓰곤 했다. 어느 날 그는 친구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차를 마셨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침묵해도 괜찮을까요? 릴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좋은 대화란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도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는 글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침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다. 릴케가 말하는 여행. 릴케는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을 싫어했다. 그는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러시아 등 유럽 곳곳을 떠돌며 영감을 찾았다. 그는 말했다. 떠나라. 네가 익숙한 곳을 벗어나야 진짜 너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릴케에게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자신을 새롭게 만나는 과정이었다. 그는 한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언어 속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기 자신이 된다. 그에게 여행은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만나는 일이었다. 릴케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조언. 릴케는 짧은 생애 동안 수많은 영혼들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지금 네가 어떤 상태에 있든 괜찮다. 모든 것은 성장하는 과정일 뿐이다. 삶이 불확실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릴케의 이 말을 기억하라. 길을 떠나라. 그리고 너만의 답을 찾아라. 그것이 곧 너의 인생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릴케의 시 중에서 깊은 울림을 주는 시 하나를 소개합니다. 가을날. 주여, 때가 왔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얹으시고 들판에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마지막 열매들이 무르익도록 명해 주시고 이틀만 더 남국의 햇볕을 주시어 열매들이 무르익도록 재촉해 주시고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주 안에 스며들게 하소서.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홀로 있는 사람은 오래오래 그러할 것입니다. 깨어서 책을 읽고 길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나뭇잎이 굴러갈 때면 불안스레 이리저리 가로수 길을 헤맬 것입니다.